미국은 자유의 땅이자 용감한 사람들의 고향,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콘센트가 있는 엄청나게 추운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잠깐만요. 미국 집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걸까요? 외국인들은 미국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요. 1번, 큰 집. 우선 모든 미국인들이 저택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아파트에 새로 들어 살고 다양한 크기의 집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다른 국가의 집들에 비해 전형적인 미국 집들이 꽤 크고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 주택의 평균 면적이 140제곱미터인데 반해 미국의 평균 주택 면적은 250제곱미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2번, 전용 방. 그 거대한 집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위한 전용 방이 존재합니다. 옷방을 작은 방으로 친다면 생각해보면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미국 가정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이 있는 셈입니다. 각 침실에는 옷방이 있고 보통 현관문 근처에 코트나 신발을 위한 공간이 있고 욕실이나 복도엔 수건 등을 위한 공간이 있고 부엌엔 식료품 저장 공간이 있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부터 수납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케아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옷장 같은 건 미국에서 별 인기가 없습니다. 3번, 거대한 가정용 세탁기와 건조기. 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탁을 위한 방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세탁기와 별도로 건조기도 가지고 있고 크기 또한 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탁기를 부엌이나 욕실에 두고 옷을 널어서 말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결국은 공간 문제로 귀결됩니다. 비록 가정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없다고 해도 동네에 있는 동전 세탁소에 가서 기계를 사용합니다. 미국인들이 옷을 손으로 빨거나 널어서 말리는 것은 보기 드물 거예요. 누가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4번, 지하실.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물론 미국 중서부에서 지하실은 토네이도가 덮쳤을 때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납과 토네이도 피난처로서의 용도 이외에도 많은 미국 가정은 생활 공간의 역할을 하는 멋지게 꾸며진 지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손님방이나 오락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5번, 사용되지 않는 다이닝룸. 반면 전혀 사용되지 않는 방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가족에게만 해당될 수 있겠지만 다이닝룸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멋진 식탁이 있지만 저녁 식사를 거실로 가져와서 TV를 보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거죠. 6번, 철저한 화재 안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 전체에 화재 경보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요. 부엌에 하나, 복도에 하나, 그리고 침실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것은 소방협회의 권장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침을 따르고 있죠. 미국은 화재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위해 고장난 화재 경보기를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편의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집이 정말 많아요.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봐도 미국에서 가스레인지는 별로 흔하지 않은 편이랍니다. 7번, 온통 카펫. 이 점은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된 집들 중엔 나무 바닥인 집이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집들, 특히 새 집들은 모든 방에 온통 카펫이 깔려 있어요. 물론 부엌이나 화장실은 아니지만 다른 곳은 모두 카펫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독특한 점일까요? 혹시 카펫이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국가를 알고 계시면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8번, 낮은 높이의 변기.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미국의 변기가 희한하면서도 약간은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변기는 유럽의 변기보다 더 낮게 위치하고 있어요. 미국인이 키가 더 작다거나 낮은 변기가 더 편해서가 아닙니다. 낮은 변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에 가깝게 앉는 것이 볼일을 보기에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변기가 존재하기 전에 동굴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은 땅에 쪼그려 앉곤 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말이죠. 9번, 물이 가득 찬 변기. 화장실 얘기가 아직 좀 남았어요. 변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변기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변기가 막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물은 완전히 정상이고 몇 가지 목적도 있어요. 우선 변기가 너무 더러워져 변기 자체에 얼룩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물을 채우면 자주 솔질을 해서 닦을 필요가 없죠. 또한 냄새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물이 더 많이 튄다는 단점이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번. 하나의 수도꼭지. 욕실 수도꼭지가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찬물용과 뜨거운 물용 두 개로 나뉜 경우도 있죠. 두 개라면 온도 조절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다가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리게 되기도 하고요. 미국은 싱크대에 있는 하나의 수도꼭지로 원하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두 개의 수도꼭지가 있는 경우 샤워할 때 완벽한 온도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11번. 세게 튼 에어컨. 네, 미국에서는 여름 내내 에어컨을 켜놓습니다.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사용하는 대신에요. 아마도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거예요. 특히 큰 집에서는요. 하지만 정말 시원하죠. 또한 겨울철에 난방을 아주 세게 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라디에이터를 보기는 힘들 거예요. 12번. 집안에서 신발 신기. 많은 국가에선 현관문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진흙 범벅이 아니라면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 것을 꺼리지 않아요. 물론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미국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 거예요. 13번. 스위치가 없는 콘센트. 유럽에는 버튼을 켜거나 꺼서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치가 있답니다. 미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마도 미국 콘센트의 전압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즉, 먼저 콘센트를 끄지 않고 플러그를 뽑아도 감전될 위험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4번. 주방에 차 주전자가 없어요. 미국은 주로 커피를 마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 주전자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혹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일 주전자도 없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냥 커피 메이커를 사용합니다. 15번. 쓰레기 처리. 싱크대에서 접시를 바로 헹구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접시에 있던 음식 찌꺼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건 참 편리해요. 이러한 쓰레기 처리기는 미국에서 꽤 흔한데요. 미국 가정의 50% 이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위생적인 데다 쓰레기통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들도 피할 수 있어요. 16번. 사방의 깃발. 미국인들은 국기를 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가정집에 국기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국기만 개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팀이나 모교의 깃발을 함께 걸어요. 미국인들은 깃발을 참 좋아하나 봐요. 17번. 정리정돈된 잔디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방, 옷장, 카펫, 그리고 이상한 콘센트로 가득 찬 그 큰 집을 아름다운 잔디밭이 둘러싸고 있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자연 잔디는 보통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앞마당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동네에서 그것에 대한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종종 잔디밭을 깎고 나뭇잎이나 잡동사니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게 멋지고 깨끗하게 보여야 하죠. 소개해드린 미국 주택의 특징 중 여러분의 집에도 해당되는 상황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